늦은 오후,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미용실. 50대 후반의 서진숙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앞치마를 벗어두고 큰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화장품 파우치는 닳고 닳았지만 그 안에는 오늘을 위해 사둔 진주빛 립스틱이 들어 있었다. 이게 괜찮을까? 진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10수년간 혼자 아들 하나 키워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들의 약혼녀와 그 가족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진숙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어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소한 부끄럽지 않게 보이자 부산 해운대의 5성급 호텔. 아들 이재민은 어머니를 모시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약혼녀 윤서린이 반짝이는 원피스를 입고 간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서린의 목소리는 살갑지만 진숙은 주변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뒤 서린의 부모가 등장했다. 해운대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윤동철 회장과 박희영 부인. 동철은 정중한 표정을 지었지만 두 눈은 어딘가 서늘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평범한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재민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에 대한 동철의 집요한 질문이 점점 분위기를 바꿨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버지는? 진숙은 잠깐 숟가락을 멈췄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박희영의 눈이 동철을 스치듯 보았다. 무겁고 긴 정적. 부산 해운대의 5성급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대낮의 햇살을 반사하며 번쩍거렸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낮게 드리워져 있고 그 아래로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윤서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재민의 손을 잡았다. 오빠, 어머니 모시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안내했다. 어머니, 여기 서린이에요. 인사드려요. 서진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로비의 화려한 장식과 사람들의 시선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손에 쥔 작은 가죽 가방을 꼭 쥐며 진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만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나 봐.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의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 창 너머로 푸른 파도가 햇빛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서린의 부모 윤동철과 박희영이 앉아 있었다. 동철은 회색 수트를 입고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십시오. 자리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소 속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배어 있었다. 식전주가 서빙되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가벼운 안부 인사가 오갔다. 박희영은 서진숙에게 정중히 물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손재주가 좋으시겠어요. 희영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동철은 무언가를 곱씹는 듯 손가락으로 유리컵을 두드리고 있었다. 잠시 후 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여쭤도 될까요? 진숙은 숟가락을 멈추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그 순간 동철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재민은 어머니를 대신해 밝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혼자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철의 시선은 진숙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손이 와인잔을 천천히 들었다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중얼거렸다. 서진숙? 진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장님? 그 순간 박희영이 남편을 향해 의아하게 고개를 돌렸다. 여보, 왜 그래요? 동철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소에 가까웠다. 세상 참 좁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진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민이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 아버님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동철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쾅 소리를 냈다. 아는 사이? 그 정도가 아니지. 이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친 여자야. 식당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웨이터가 서 있던 물잔을 떨어뜨리며 황급히 나갔다. 박희영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무슨 소리예요? 동철은 팔을 뿌리치며 진숙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내가 사업이 흔들릴 때 내 옆에서 정보를 빼돌리고 돈을 들고 도망친 게 바로 이 여자였어. 진숙은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동철이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가 왜 모든 걸 잃었는데? 왜 내 인생이 그때부터 무너졌는데? 진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에 손을 짚었다. 그때 당신이 내게 맡긴 돈, 자료, 그게 전부 불법이었잖아요. 난 그저 당신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결국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를 버렸잖아요. 재민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손을 벌렸다. 그만하세요. 여긴 상견례 자리예요. 하지만 이미 동철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내가 이 여자의 아들이라니 내 딸을 어떻게 맡겨. 그 순간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재민아, 미안하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을 들고 식당을 뛰쳐나갔다. 재민도 잠시 멈칫하다 어머니를 따라 달려나갔다. 남겨진 박희영은 복잡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 나한테 숨긴 게 뭐예요? 동철은 대답 대신 와인잔을 집어 던졌다. 유리 파편이 번쩍이며 바닥에 흩어졌다. 밤 10시. 해운대의 모래사장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까만 바다 위로 수천 개의 파도가 부서지고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흔들렸다. 찬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이재민은 재킷깃을 올렸다. 그는 바로 뒤에서 걷는 어머니 서진숙을 느리게 기다렸다. 진숙은 미용실에서 입던 검은색 코트를 걸친 채 숨을 몰아쉬었다. 아까 호텔에서 뛰쳐나온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엄마,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아까 그 남자 윤동철 회장 왜 엄마 이름을 아는 거야? 진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길은 바다 끝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재민이 다시 물었다. 엄마, 사실이야? 엄마가 그 사람한테 뭘 한 거야? 재민아, 그건 뭐야? 재민이 갑자기 소리쳤다. 엄마, 나한테 왜 숨겼어? 왜 나를 속였어? 진숙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내가 너무 어렸어.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재민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나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어. 혼자 나를 키운 강한 엄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 엄마는 내게 진짜를 말한 적이 없었잖아. 진숙이 두 손을 내밀어 아들을 붙잡았다. 재민아, 그때는 내가 3살이었어. 내 아버지가 떠나고
나는 살 길이 막막했어. 윤동철이라는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 그는 내게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고 했어. 나는 그 사람 말을 믿었어. 하지만 그게 덫이었고 나는 그 덫에 걸려 희생양이 됐어. 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그때 그 사람과 엄마는? 진숙은 눈을 감았다. 그래,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미련이었어. 재민은 뒷걸음질을 쳤다. 엄마.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야? 나는 이제 뭘 믿어야 돼? 바닷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다. 진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재민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어. 넌 나한테서 태어났고 난 널 사랑했어. 그게 전부야. 그러나 재민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모래사장을 걸어나갔다. 진숙이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가 파도에 흔들리며 점점 멀어졌다. 진숙은 무릎을 꿇든 모래에 주저앉았다. 손가락 끝이 젖은 모래를 파고들었다. 재민아, 미안하다, 미안해. 그녀의 울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멀리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지만 재민의 번호는 꺼져 있었다. 깜박이는 가로등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뜻없는 어둠을 향해 있었다. 며칠 뒤 뉴스에 윤동철 회장의 딸 윤설인 교통사고 속보가 떴다. 재민이 설인을 지키려다 함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진숙은 부산 해운대의 대형 병원 달려갔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울린다. 긴 복도 끝 흰색 의자에 서진숙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작은 점을 남겼다. 그때 반대편 복도에서 윤동철이 천천히 걸어왔다. 회장이라 불리는 남자가 아니라 한때 사랑했고 한때 분노했던 한 남자의 모습으로. 두 사람은 중간쯤에서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 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 내 딸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냥 올 수밖에 없었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볼 줄은. 동철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날 이후 처음이지 25년인가 진숙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대꾸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내게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속삭였던 것도 너였어. 동철이 흠칫하며 숨을 고른다. 난 살기 위해서였어. 사업이 무너지고 있었고 모든 걸 잃을 판이었어. 내가 가져온 자료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사람들 모두가 끝장이었다. 난 내가 도와줄 거라 믿었어. 진숙은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이 번뜩였다. 도와달라며 내 명의로 돈을 옮기라고 했던 사람 바로 너였잖아. 난 그저 내 지시에 따른 죄 없는 직원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나를 희생양으로 내던졌잖아. 동철의 손이 떨리며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쥔다. 난 그땐 정말 미쳐 있었어. 투자금은 사라지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나는 내 가족만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때 널 사랑했던 만큼 널 더 깊게 배신했어. 진숙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랑. 그게 사랑이었어? 내가 내 아이를 임신한 채로 범죄자 도장을 찍고 도망쳐야 했던 그게? 복도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린다. 동철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그때 난 선택할 수 없었어. 너와 그 아이를 내 손으로 밀어내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 진숙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올 것도 없었다. 그 결과가 뭔지 알아? 넌 불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나는 20년 넘게 도망자처럼 살았어. 내 아들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컸고 내 이름은 항상 누군가의 사건 기사 속에만 남아 있었어.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의사가 다급히 뛰어왔다. 보호자분들, 환자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아이들 재민과 설인이 있는 병실 문이 열리고 있었다.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가다 잠시 멈추고 진숙에게 돌아섰다. 진숙,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내가 그때 널 버린 죄, 이제라도 감당하겠다. 진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골이 있었지만 그 골 너머로 아이들의 미래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몇 주 뒤, 설인과 재민은 회복해 병원 옥상에 섰다. 바다 건너를 바라보며 재민이 설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부모님 문제는 우리가 넘자.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길을 만들자. 설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진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겠구나.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바다 위에 다리가 비친다. 진실은 늦게라도 돌아온다. 그러나 사랑은 그보다 먼저 손을 내민다.